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여러분, 2022년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더 발전하는 배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언제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31일에 일어난 일이죠. 저희 시부모님 원래 당신들만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제가 사실을 알고 따지고 드니까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늙은 우리보단 젊은 네가 더 나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우리 막둥이를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여겼기에 그리 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막내 아가씨를 제 자식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막내 아가씨의 부모님은 바로 저희 시부모님 들이신데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웃겼지만 그간의 일을 생각하니 제가 완전 호구 노릇을 한 듯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결혼했을 때 아가씨가 막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워낙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가씨이고 사람 자체가 엄청 제게 살갑게 하더라고요. 마냥 예뻤고 자식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케 시누이 이런 사이 말고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외동딸로 홀로 컸는데 아가씨 보니까 여동생이 생긴 것 같고 암튼 아가씨와 저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가씨를 예뻐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 결혼하자마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여동생 사모라고요. 아가씨가 아니라 네 여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주고 그리고 한번 키워보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가씨 대학 등록금을 저희 보고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담되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등록금을 대라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아가씨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데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걸로 남편과 일주일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은 아가씨에게 말 못할 죄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물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 아니란 행동 때문에 그리 된 걸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유치원쯤 그 무렵쯤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었는데 남편 생각엔 분명 그곳이 얕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곡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는 그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어린 아가씨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그 일로 아가씨의 귀에 물이 들어가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귀가 먹먹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가씨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귀가 좀 아파 라고 말을 하면 내색하진 않았지만 너무 죄책감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짠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아가씨의 4년 내의 등록금은 저희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연말 정산 때 어느 정도 아가씨의 등록금을 집어넣을 수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었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남편이 그런 죄책감이 있다 하니 모른 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암튼 4년 내 등록금 저희가 다 부담을 했고요. 지금 아가씨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건 바로 어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가씨는 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1월 1일에 본가에 오지도 못하고 혼자 생일을 지내야 할 것 같으니 저보고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저희 부부는 원래부터 신년이라고 해서 양가를 방문하거나 하지 않아요. 다들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는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집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신년은 집으로 와라 마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달랐죠. 매년 신년마다 시댁에 들어갔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보냈었는데 이번에 감기가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니 대신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좀 챙겨주라는 것이었어요. 생일 및 신년 행사를 말이죠. 애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런지 영 상태가 엉망인 듯 하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된다나 뭐라나?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다 효녀야. 그런데 부모가 돼서 우리 딸 1월 1일이 생일인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번 감기 독하다고 자긴 단순 감기지만 엄마 아빠가 걸리면 독감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가서 우리 딸 생일도 좀 챙겨주고 집안도 좀 치워주고 좀 그렇게 해줘라.
1월 1일 신년인데 새 기분으로 시작을 해야 하잖아. 게다가 이제 대학도 졸업이고 곧 있으면 사회인이 될 텐데 나는 그 누구보다 우리 딸의 2023년도가 제일 기대가 된다.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아, 그냥 단순 감기래요? 그런데 심한가 보네요. 아까 제가 전화했을 때 안 받던데 카톡도 안 보고요. 독감 아니고 단순 감기 맞대요? 맞다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2개 쓰고 애한테 한번 찾아가 봐. 이번에 독감도 독하지만 그냥 일반 감기도 독하다고 하더라. 아마 약 먹고 자느라 애가 전화를 안 받았나 보네. 뭐 먼 거리도 아니고 아가씨 생일도 있고 단순 감기라 하니 마스크 2개 쓰고 방문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요상한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딱 1월 1일이 되는 그 시간에 아가씨 생일 파티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남편 보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즉 12시에 아가씨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 싶어 그래도 저희도 중요한 일정이 있고 어려울 것 같다 하니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못해주냐고요. 우리 딸에게 2023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고. 제가 아가씨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억지로 아가씨에게 잘한 적 한 거냐고 너무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요. 네, 아가씨 사는 곳과 저희 사는 곳 그리 멀진 않아요. 차로 30분? 이 정도면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바로 가져다 줬었고 무슨 일 있다 하면 바로바로 달려가곤 했어요. 그런데 저런 시간에 간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과 신년 행사가 없을 뿐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만의 행사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행사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아가씨 생일을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행하는 행사가 뭐냐면 뭐 남 부끄럽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매년 신년마다 호캉스를 합니다. 1년 내내 서로 바쁘게 지내는 부부라 사실 얼굴 보고 이야기할 날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부입니다. 저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게다가 저는 일의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호캉스를 즐겼었고 코로나가 한참 붐볐을 때도 저희는 그 호캉스 취소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만의 행사였고 약속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호캉스는 좀 달랐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지금 2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주기를 계산했더니 딱 저희가 호캉스를 즐기겠다는 시점과 맞물려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일을 이렇게 틀어버리다뇨. 그것도 아가씨 생일을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로요. 1월 1일에 찾아가서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생일 파티잖아요. 꼭 12시에 챙겨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 안 한다고 거절했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런 사정 다 말씀드렸는데도 저희만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자식으로 생각하며 살면 되지 애한테 돈 들어갈 일 딱 멈추니까 이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고 저희 보고 서운함을 넘어 괘씸한 마음까지 든다는 겁니다. 애가 졸업을 한다고 한데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럼 지금 그 돈을 늙은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이냐고. 오빠가 되어서 올케 언니가 되어서 어쩜 이리 무책임하냐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었는데 저보고 가지가지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준 것 같다고. 결혼한 지 네가 10년이 되었니 20년이 되었니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한숨을 쉬다니 저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며느리라 하더군요. 내가 너무 편안한 시어머니였냐? 나는 니들이 우리 딸 잘 보살펴 주길래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그냥 넘어가곤 했었는데 2023년도에 내 다짐이 좀 흔들리는구나. 계획을 하나 더 세워야겠어. 시어머니 노릇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것. 며느리 며느리답게 시어머니 시어머니답게 우리 2023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어? 팔자 참 편하다. 시어머니가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그건 아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요즘 며느리들 참 세상 편하게 살아. 우리 며느리도 만만치 않게 시어머니 우습게 보고 시댁 같지 않게 보는 거였었구나. 그러니 그 어렵다는 시누이 챙겨주라고 하는데도 지들 새끼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내 말을 거절하지. 안 그래? 2023 기대되는구나. 내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한번 패줘야겠어.
협박인 건지 시어머니 권위인지 따위 신경 쓸 여력도 없이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람 빡치게 만드시는데 저도 참고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마지막 액땜을 하고 싶어 저리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비를 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아가씨 일로 할 말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입으로만 효도한다고 하죠. 그런 자식들 보면서 부모님들 한숨 쉬고 혀를 끌끌 차죠. 입으로만 효도하는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부모님들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 입으로만 자식들에게 잘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십니다. 아가씨 그 일을 끔찍하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 내는 걸 들어보면 당신들 피해 안 가게끔 혹은 당신들에게 이득이 되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가씨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언제 졸업하나 언제 취업하나 만을 기다리셨던 분들이었고 제대로 취업도 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일하면 월급 통장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그걸로 한동안 아가씨와 다툼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아가씨에게 그냥 부모님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그리 하겠다 대답하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그런 말 하면 녹음해 놓을 부모님들이라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언젠가부터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려했고 오직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만 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대답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허투루 대답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면서요. 느끼긴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아가씨 등록금을 저희 부부에게 떠안긴 거 보면요. 암튼 그런 분들이셨는데 무슨 시어머니 노릇? 며느리 노릇? 도대체 시부모님으로서 한 게 무엇이고 그리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아가씨에게 뭘 하셨길래 무리 되는 걸 요구하면서 앞으로 너는 좀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 될 것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저런 말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가씨 예쁘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투자 아끼지 않은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선과 하지 않아도 되는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터졌어요.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 뭘 어쩌시겠다고요? 너 좀 기대하라고. 내가 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말투 굉장히 거슬린다. 특히 거북해. 올 한 해 너 잘 길들여서 이런 말투도 내가 싹 다 없애줄게. 기대해라.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네가 감히라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협박하기 전에 아가씨한테나 잘하세요. 무슨 되도 않은 협박을 하십니까? 그것도 며느리한테.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투자하는 것도 싫어. 우리 딸한테 감기 없는 것도 싫어. 내 몸 중환에 네가 해. 니들 일정 있어? 그래도 안 돼. 내 말 따라. 나는 입으로만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니까 입으로만 명령할 거야. 그러니 우리 딸 생일 챙겨. 뭐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제 딸이 아니에요. 어머니 딸이지. 제가 왜 아가씨를 제 딸로 제 자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아가씨 잘 되면 그 덕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보고 싶어 하시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액땜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이번 한 해 조심하세요. 아가씨 돈 들어갈 일 다 끝났고 저희 부부는 더 저희 부부 인생을 살아갈 생각이거든요. 원래부터 안중에도 없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더 안중에 없어질 것 같네요. 게다가 저한테 호된 시집살이 선전포고하신 어머니인데 더 거리를 둬야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서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날이다. 좀 진정하자 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감기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냐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그럼 어머니는 몰랐냐고 하니 바로 이야기를 했대요. 아, 완전 노답 중에 노답. 저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 걸었어요. 아가씨 코로나라고 한다. 그런데도 생일을 챙겨주라고 한 거냐 했더니 네. 제가 글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시어머니의 대답이 이때 나온 겁니다. 요즘 코로나 엄청 무섭습니다. 예전처럼 경각심이 무뎌져서 그렇지 아직도 무서운 바이러스라고요. 저는 젊은데 뭐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가서 자기가 걸렸으면 하냐고 하는데 욕하려다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싸그리 말해버리고 이미 예약해놓은 호캉스도 안 가고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배려심 없는 시어머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냐. 자기 아픈 건 싫고 나 아픈 건 괜찮고 남편은 지금 시어머니랑 단판 지으러 시가에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요. 저는요 시어머니 안 볼 거예요. 12시에 맞춰서 생일 축하 파티 해주라고 말로만 엄마 노릇하는 시어머니도 짜증나고 자기 아픈 건 싫고 며느리 아파도 되는 그런 이기적인 시어머니도 싫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의 확실한 다짐이 생겼네요. 시가와는 확실하게 거리두기, 올 한 해는 시가와는 연락하지 않기, 절대로 얼굴 마주치지 않기. 이것이 올 2023년도의 제 신년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